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릴렉스님, 헤이글님, 율리즈님, 아파플링님, 가즈앙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끼리 자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고용보고서 발표 전날 매수에 들어갔었던 중국 롱잉이 하루 만에 대폭등을 했습니다. 한때 최고 높게 치솟을 땐 막 10%도 넘게 오르더라고요. 물론 뭐 종가는 6.5% 상승으로 마무리는 됐지만요. 아무튼 하루 만에 거둘 수 있는 수익 치고는 상당한 수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분할 횟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바로 이렇게 떠버린 건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워낙 또 크게 올라줘서 일단 어제 전부 익절 처리를 한다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맞게 되신 거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라브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무려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전 라브는 좀 더 들고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뭐 BNKU도 아주 좋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좋은 부분도 있었고 나쁜 부분도 있었고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중국 롱 익절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도 고용보고서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던 건데요. 나스닥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상승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자, 일단 고용 수치 자체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17만 9천 개가 늘어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15만 개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악재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또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순간 골디락스의 꿈을 꿨어요.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 골디락스 아니야? 사람들이 일은 많이는 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최고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고용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실업률까지 같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실업률이라는 게 전체 노동 가능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나눈 값이 아닙니다. 실업률 수치는 근로의사가 있는 사람들 수치에서 실업자 수를 나눈 수치가 실업률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근로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다시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수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같이 높아진 부분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일자리를 갖길 원하지만 이를 못 구한 사람들의 수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론 다행인 부분인 거죠. 초과저축 덕분에 놀고 먹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월가의 분석가들이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내놓은 의견들과 닉 팀라우스 기자가 내놓은 주장을 보니까 이게 결코 좋게 해석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8월에 변수가 좀 있었어요. 이번에 보면 고용 수치가 예상치보다 2만 9천 건이나 더 높게 나온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8월에 화물 배송업체인 옐로우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큰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직자가 여기서만 3만 명이 쏟아져 나왔고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이 파업하면서 16,000명의 실직자가 여기서도 또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두 가지 이슈로만 실직자가 46,000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두 수치는 모두 8월 통계에 잡힌 수치들이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네? 야씨 지금 예상치보다 2만 9천 건 더 높게 나온 것도 되게 거슬리는데 그래도 그냥 실업률 올라갔고 노동시장 참여율 올라갔다는 거로 꾸역꾸역 골디락스 꿈꾸면서 정신승리 하려고 했는데 억지 부린다고 될 게 아닌 것 같네. 옐로우 파산과 할리우드 파업 사태가 없었으면 훨씬 더 크게 예상치를 상회했을 거라는 거잖아. 야이씨 이건 좀 아니지. 안 되겠다. 이건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심리가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발표된 ISM 제조업 PMI 수치도 여전히 50 이하 수치를 밑돌고는 있지만 안에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전달보다 5.8포인트 높아진 48.4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뭐야 인플레에 안 좋은 지표잖아 이건 하면서 시장이 더더욱 확신을 갖고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결국 나스닥 증시는 약간 하락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플레에 민감한 채권은 크게 하락하며 마무리하게 됐고요. 네, 아무튼 이게 어제는 좀 복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고 방향성이 애매할 때도 돈을 벌 만한 구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럴 땐 매수 매도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은 돈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뭐라도 사면서 주식에 넣어야지 현금으로만 갖고 있기엔 손이 근질거려서 못 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오를 만한 저평가된 섹터나 개별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BNKU, 라브, 그리고 노이즈로 인해 폭락한 가치주의자, 고배당주들, 3M이나 버라이존 같은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잘 들어가서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TMF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계획 잡고 매일매일 오르던 내리던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매일 장 시작하면 JB는 TMF 분할 매수 또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뭔가를 매수나 매도하게 되면 커뮤니티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